두 번째 순서는 각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통영 적십자병원의 이전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병원 신축 토지를 통영시가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지부진한 통영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신속한 병원 신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두 번째, 통영 고성거제 거점 통영병원 신축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기한을 제시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천영기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십자병원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거론되는 부지 가운데 통영 여객터미널 내 주차장 부지 활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공공의 중요성, 의료 사각지대의 도서지역 주민을 고려해서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마침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대법 발의로 항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항만 내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설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정기 후보는 여기서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경남도와 협의해서 통영 여객선 터미널 부지 내에 통영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통영 여객터미널 정사도 함께 신축해서 병원은 물론 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소전통시장 주차장 구종 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 해난이 해결하는 신개념 현대식 복합터미널 정사 건립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데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한 2년 정도 그리고 예산 확보 및 건설하는 데 약 3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바로 시작을 한다면 2028년 7월 마무리를 희망하고 반드시 KTX 통영시대 개막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후보입니다. 예, 통영 적십자병원을 이전하여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일은 제가 임기 중에 보건복지부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인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9년 12월에 선정됨으로써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병원을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병원 시축에는 최소 3만 평방미터, 즉 1만 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지를 시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는 병원 부지로 쓸 수 있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결국 사유지를 매입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어림잡아 최소 부지 사는 데만 300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용 전부를 시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서 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여객선 터미널의 주차장 부지나 공설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객선 터미널의 경우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가 1만 평이라는 면적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들었을 경우 서울시장 주변을 교통지역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공설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십자병원 이전은 제가 시작한 일이므로 제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정부에 우리 통영의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국비에서 10초 부지 매입 남았습니다.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지 매입 비용만 마련되면 적십자병원 이전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필은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적십자 병원이 통영고성거제 그 전 병원으로 지정이 된 지가 벌써 2년 6개월인데 아직도 부지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 적십자 병원은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이 우리 통영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의료 수준으로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 약 350병상이 되는데 이 병원은 우리 경상대학교 병원 정도의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2천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걸 건립하게 된다면은 통영 고성 거제에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10,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공설운동장과 원문공원 일대에 시유지가 한 5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후보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와 제가 사전에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병원을 짓더라도 인근을 스포츠 시설들을 내어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의료 서비스도 받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병원의 위치는 통영 고성 거점에 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성을 동시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 문제는 부지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KTX가 개통되는 2027년에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초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관련 후보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욕지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통영을 넘어 경남 어민들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어민의 생존권이 부딪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합니다. 욕지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찬반에 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욕지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서필은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욕지 풍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영은 수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수산이 발전해 나가는데 지장이 되는 난개발이라든지 불필요한 필요성이 덜한 이러한 시설물이 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풍력 발전이 들어서게 되면 조업 구역이 대폭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전자파 등에 의해서 우리 생태계 교란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 풍력 발전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으로 어떠한 폐해를 가져온다든지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연구 용역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통영으로서는 이 수산을 앞으로 제1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산에 지장을 가져오는 이러한 시설물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되게 되면 여태까지는 일시적으로 보상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했지만은 이 욕지도의 해상 풍력을 꼭 해야 된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이제 회사가 모든 이익을 독점하면서
거기에 나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해주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10초 남았습니다. 국가에서도 대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석주 후보님 순서입니다. 해상풍력은 2012년 경남도 내 해상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욕지도 인근의 바람이 해상풍력 발전에 가능하겠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욕지도 인근 곳곳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은 산자부가 가지고 있고, 통영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해상풍력은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땅 통영에게, 그리고 어민과 주민에게 바다는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해양수산은 우리 통영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해상풍력 실정단지를 설치하며 여러 가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욕지풍력을 비롯한 세계 업체에 대해서 발전 사업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업체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어민과 주민의 최종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민과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통영시가 가진 유일한 권한인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결단코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후보님 순서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온별 적정 비중도 도출한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통영 욕지 앞바다는 청정 의족자원 보고 어민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해결되거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추진에 불허합니다. 경상남도 주간 여러 지역 단체들도 해상 풍력 발전 관련 민간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통영 욕지도 바다입니다. 이는 통영시나 통영 어민들의 의견이 사실 반영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통영 시민들이나 욕지 어민들의 그 의견이 덜러리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는 우선 통영 시민과 어민들의 합의 도출이 진행되어야 되고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영 시민이 주도하는 민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등을 강화해서 청정바다 어민 생존권 지킴이 역할을 맡겨야 된다고 본 후보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조 높은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영에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고 다음 주제별 토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정님들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